창문으로 스며드는 싸늘한 아침 공기가 강세라의 뺨을 간지렸다. 밤새 뒤척인 탓인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알람이 울리기 한참 전이었지만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오늘은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 날이었다.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 이제 그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설렘보다는 두꺼운 안개 같은 불안감이었다. 괜찮을 거야, 세라. 그냥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아무도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게. 그녀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속삭였다. 하지만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 간절한 주문을 비웃는 듯 선명했다.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의 존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특별한 시선을 동반했다. 윤기 나는 검은 피부색, 풍성한 곱슬머리. 그것은 그녀 자신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이국적인 풍경이었다. 그리고 그 낯뜻은 때로 무심한 호기심을 넘어 날카롭게 벼려진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여린 마음을 예고 없이 핥히곤 했다. 어린 시절 동네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 황급히 자리를 뜨던 순간의 적막감, 중학교 시절 복도에서 들려오던 키득거림과 쟤 좀 봐 까매라는 수군거림. 그런 기억들은 희미해지지 않는 얼룩처럼 그녀의 내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환영회가 열리는 학생회관 대강당은 이미 새학기에 들뜬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잔뜩 상기된 목소리들이 낯선 공간을 빠르게 채워나갔다.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세라는 이방인이었다. 대부분 비슷한 머리색과 피부색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종족이 외딴 섬에 홀로 떨어진 듯한 소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최대한 벽에 가까운 구석진 자리를 찾아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다가왔다. 여기 자리 비었어? 같이 앉아도 될까? 고개를 들자 펀치랑 키에 요즘 유행하는 세련된 스타일로 멋을 낸 남학생이 서 있었다. 가슴팍에는 경영학과 학생회장 백도준이라는 이름표가 반짝였다. 그는 서글서글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세라는 본능적으로 그의 눈빛 어딘가에 숨겨진 차가운 오만함을 감지했다. 그 시선은 마치 값비싼 물건을 감정하듯 그녀의 얼굴과 옷차림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세라는 자신도 모르게 살짝 고개를 숙이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 네, 비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백도준은 세라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잠시 빤히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미세하게 비틀어 올리며 아, 그래 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른 빈자리로 휙 가버렸다. 그의 주변으로 금세 몇몇 학생들이 몰려들어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반겼다. 그 짧은 순간 세라는 그의 시선에 담긴 경멸과 무시를 정확히 읽었다. 마치 너 같은 애랑 내가 왜 같이 앉아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어쩌면 대학 생활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환영회 내내 세라는 백도준과 그의 주변을 맴도는 무리들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불편한 시선과 노골적인 수군거림을 견뎌내야 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과 입모양, 서로를 쳐다보며 주고받는 눈빛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었다. 검은 애, 튀는 애,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애. 세라는 애써 태연한 척, 무관심한 척하며 나눠주는 자료집만 뒤적였지만 뒤로 따갑게 꽂히는 시선에 온 신경이 곤두섰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그 외침은 결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몇 주 뒤 첫 조별 과제가 주어졌을 때 세라는 불행히도 백도준과 같은 조에 편성되었다.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 세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백도준은 조장이 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노골적으로 세라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중요한 역할은 자신과 친한 조원들에게 맡겼고 세라에게는 가장 단순하고 시간만 많이 드는 자료 조사나 PPT 디자인 같은 허들의 질만 떠넘겼다. 세라가 어렵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려 하면
백도준은 코웃음을 치거나 다른 조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 세라 씨, 지금 그게 아이디어라고 낸 거예요?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은 못하나? 혹은 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세라 씨 이해시켜가면서 과제해야 합니까?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고 주변 조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어색한 침묵을 지키거나 마지못해 동조하는 듯한 웃음을 흘렸다. 한 번은 세라가 밤새 준비한 발표 자료를 보며 백도준이 세라 씨, 한국말은 좀 더 연습해야겠는데 우리가 지금 외국인이랑 팀플하는 건 아니잖아? 듣는 사람이 불편해서야 되겠어? 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그의 말에 몇몇 조원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세라의 귀에 박혔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지만 세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망가진 과제물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텅 빈 과방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수없이 자문했다. 나는 왜 남들과 다르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당한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 걸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삼켰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는 학교 중앙도서관 구석진 열람실에서 우연히 이로운이라는 동기를 만났다. 이로운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그 역시 세라처럼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학생이었다. 세라가 백도준 무리에게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던 이로운은 세라가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힘든 일 있어요? 제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눌한 한국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공감이 담겨 있었다. 세라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로운의 꾸밈없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나라 이야기, 한국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가끔은 겪게 되는 미묘한 차별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이로운은 세라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해요.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하려고 노력해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세라에게 작은 등불을 비춰주는 듯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세라의 작은 변화를 눈치챈 또 다른 사람은 학교 상담센터의 최강민 선생님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학교 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세라처럼 자신의 어려움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 노력했다. 어느 날 세라가 제출한 미술 교양 수업 과제물을 보고 그는 세라의 남다른 예술적 재능과 작품 속에 숨겨진 고뇌를 발견했다. 그는 일부러 세라를 상담실로 불러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다. 세라 학생, 그림에 아주 특별한 감성이 담겨 있네요. 혹시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면 요즘 학교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없고요.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도 괜찮아요. 최강민 선생님의 따뜻하고 진솔한 태도에 세라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세라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섣부른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녀 스스로 문제를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다. 그는 가끔은 가장 약해 보이는 존재가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죠. 그 무기가 진실의 힘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용기일 수도 있어요. 세라 학생 안에도 분명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라는 말을 건네며 세라의 자존감을 북돋아 주었다. 이로운의 지지와 최강민 선생님의 격려는 세라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백도준의 비웃음과 무시에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다. 여전히 그의 앞에서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려 애썼다. 한 번은 백도준이 또다시 세라의 발표 내용을 트집 잡아 비웃으려 할 때 세라는 백도준 씨, 지금 제 의견의 본질과는 다른 부분으로 논점을 흐리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순간 강의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백도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 모습은 세라에게 작은 승리감과 함께 더 큰 용기를 주었다. 세라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백도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세라의 모습에 심기가 불편해졌고 그녀를 향한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세라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혹은 익명의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세라를 공격했다. 세라의 개인적인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숨기는 유치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세라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강세라 알고 보니 성격 파탄자더라. 쟤 때문에 우리 조 과제 점수 다 깎였잖아. 완전 민폐 캐릭터임. 피부색만큼 속도 시커먼 거 아니야? 같은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고 세라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듯한 끔찍한 기분에 휩싸였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식욕도 없어 점점 말라갔다. 세라는 백도준의 악행이 담긴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차별적인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악성 루머의 IP 추적을 위한 자료 요청, 물론 쉽지 않았지만 이로우니 IT에 능숙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시도했다. 그리고 백도준이 자신의 과제물을 방해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메일이나 메시지 내역까지.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들이었지만 동시에 부당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세라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맞이했다. 미술 교양 수업에서 현대사회의 가면과 위선이라는 주제로 자유창작 과제가 주어졌을 때 세라는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백도준으로 대표되는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속은 추악한 위선자들의 모습을 날카로운 풍자와 상징으로 가득 찬 한 폭의 캐리커처 시리즈로 완성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누가 봐도 백도준과 그 무리들을 연상시켰지만 교묘한 표현으로 직접적인 지목은 피했다. 세라는 완성된 작품을 익명으로 학교 온라인 갤러리에 게시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많은 학생들이 그림 속에 담긴 통렬한 풍자와 비판에 공감하며 사이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몇몇 학생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들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들을 댓글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거 완전 우리 과학 섹섹스 아니냐? 겉으론 천사인데 뒤로는 호박씨 까는 거. 소름 돋네. 그림 한 장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작가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응원합니다. 익명의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물론 백도준과 그의 무리들은 그림을 보고 길길이 날뛰며 익명의 작가를 찾아내 색출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더욱 부각할 뿐이었다. 세라는 자신의 그림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다. 가장 큰 위기는 학교 창립 기념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대규모 차세대 리더십 공모전에서 터졌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총장상과 함께 해외 연수 기회라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모두가 주목하는 행사였다. 세라는 지난 몇 달간 밤샘 연구와 준비를 통해 다양성과 포용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기획안을 완성했다. 그녀의 기획안은 내용의 독창성과 논리적인 구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 전달변에서 단연 돋보였고 익명으로 진행된 1차 서류 심사와 2차 PT 심사에서 연이어 최고점을 받으며 가장 강력한 대상 후보로 떠올랐다. 세라는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시상식 당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상 수상자로 호명된 이름은 강세라가 아닌 백도준이었다. 그리고 그가 발표한 기획안은 세라가 제출했던 내용의 핵심 아이디어와 구성 방식을 교묘하게 도용한 것이었다. 심지어 세라가 PT에서 강조했던 독창적인 문구들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세라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백도준은 시상대 위에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더욱 정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뻔뻔한 연설을 듣는 동안 세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명백한 아이디어 도용이었지만 당장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백도주는 이미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손을 써둔 듯했다. 시상식장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백도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세라를 향해 표절하냐? 원래 백도준 아이디어였는데 네가 어설프게 따라한 거 아니냐? 며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로우는 세라의 옆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그의 외침은 축제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세라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렸던 작은 용기와 희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나 같은 건 뭘 해도 저들의 벽을 넘을 수 없는 건가? 깊은 절망감이 검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세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백도준의 끝없는 악행과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해진 주변 사람들과의 연대 덕분이었다. 백도준은 대상을 받은 후에도 세라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세라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려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심지어 세라가 제출했던 공모전 관련 파일들을 몰래 삭제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의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그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의심을 증폭시켰다. 이로우는 백도준의 표절을 입증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는 IT에 능숙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세라의 컴퓨터 작업 로그와 백도준이 공모전 관련 파일에 접근하려 했던 기록들을 복원하려 했었고 공모전 심사위원들에게 익명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의 노력은 당장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세라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는 진실을 믿고 함께 싸워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라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최가민 선생님 역시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학내 윤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고 다른 양심적인 교수들과 연대하여 공정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세라에게 세라 학생,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에요. 지금 세라 학생이 겪는 이 시련이 어쩌면 세라 학생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 큰 빛을 내게 할 단련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라며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세라가 익명으로 올렸던 풍자 캐리커처 시리즈는 이미 학교 내에서 블랙스완의 외침, 세라의 곱슬머리와 검은 피부를 백조에 빗대어 누군가 붙인 별명이었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부조리에 저항하는 용기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다. 세라의 공모전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그림들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림 속에 담긴 백도준의 위선적인 모습과 이번 사건을 연결지으며 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게시판에는 백도준의 과거 다른 비행들에 대한 폭로 글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동안 그의 권력에 눌려 침묵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학교 측은 결국 공모전 표절 의혹 및 학내 괴롭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공식적인 절차가 바로 관련된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참석하는 공개 청문회였다.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다. 그것은 세라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백도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였다. 청문회가 열리는 날, 대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몇몇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당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도준은 변호사까지 대동한 채 여전히 뻔뻔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단상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 간간히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세라는 마주 앉은 그의 모습에 순간 숨이 멎는 듯했지만 옆자리에 앉은 이로운과 객석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최강민 선생님의 눈빛을 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백도준 측의 변론이 먼저 진행되었다. 백도준의 변호사는 유창한 말솜씨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세라가 백도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도준 역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고 그의 지지자들은 간간히 박수를 치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분위기는 백도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드디어 세라의 발언 차례가 되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선 세라에게 수백 개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깊은 숨을 한번 내쉰 세라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분히 화면에 띄우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점차 또렷하고 단호해졌다.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부당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라는 자신이 입학 초기부터 겪어야 했던 백도준의 교묘한 차별과 따돌림, 그리고 공모전 아이디어 도용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작품을 구상하고 발전시켜온 과정을 담은 작업 노트와 초기 스케치들을 공개했고, 이는 백도준이 제출한 작품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 제작된 명백한 증거였다. 또한 백도준이 자신에게 보냈던 조롱 섞인 메시지들과 그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비하했는지에 대한 녹음 파일 일부도 공개했다. 백도준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세라의 발언을 중간중간 끊으려 했지만 위원장은 그를 제지했다. 강당안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세라가 제시하는 증거들에 주목했다. 이어서 이로운이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백도준이 공모전 마감 직전 세라의 작업실 주변을 서성거렸다는 목격자 진술과 백도준이 세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이용했던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의 IP 주소가 백도준의 단골 PC방 IP와 일치한다는, 비록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정황상 유력했다를 제시했다. 분위기가 점차 세라에게 유리하게 반전되자 백도준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저건 다 거짓말입니다. 조작된 증거들이라고요. 저 여자는 원래부터 저를 음해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의 격앙된 반응은 오히려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최강민 선생님이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그는 단상으로 올라와 작은 USB를 위원장에게 건넸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공모전 마감일 새벽, 학교 건물 복도 CCTV에 찍힌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백도준은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한 후 익숙한 듯 세라의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무언가를 들고 나와 자신의 가방에 급하게 챙겨놓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뒤 그가 세라의 작품과 매우 유사한 작품으로 공모전 대상을 받는 모습이 이어졌다.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 안은 경악과 분노의 탄성으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이 백도준에게 쏠렸다. 그는 이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조차 더 이상 변론을 이어가지 못했다.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지막 발언을 했다. 저는 단지 제 꿈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피부색을 가졌다는 이유로 혹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백도준 씨, 당신은 제 아이디어와 작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제 꿈과 자존감까지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저를 그리고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세라의 외침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잠시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정의와 진실을 향한 모두의 갈망이 터져 나온 순간이었다. 청문회 이후 백도준의 몰락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그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그의 표절 행위와 지속적인 하구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학교 측은 즉각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백도준에게 공모전 대상 수상 취소 및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의 이름은 학교 명예의 전당에서도 삭제되었고 그가 누려왔던 모든 특권과 영향력은 산산조각났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썰물처럼 흩어졌고 이제 학교 내에서 그 누구도 감히 그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못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그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사건은 학내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몇몇 언론사 기자들을 통해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명문사학 내 인종차별 및 권력형 괴롭힘 실태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도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학교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결국 학교는 총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해야 했다. 세라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특히 그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소수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녀에게는 격려의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졌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세라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공유하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다. 이로우는 세라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절친한 친구로서 늘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내 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자치 모임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세라와 함께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최강민 선생님 역시 학교 내의 학생 인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차별 없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세라에게 세라 학생의 용기가 만들어낸 이 작은 변화의 물결이 언젠가는 더 큰 파도가 되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세라는 졸업 후에도 자신의 재능을 살려 사회의 부조리와 편견을 고발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감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여러 차례 전시회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여전히 아픔과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희망과 용기,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아름다움이 강렬한 색채로 피어나고 있었다. 물론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의 피부색을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그녀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선들도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 세라는 그런 것들에 쉽게 상처받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알았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과 연대하는 법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세라는 모교 강단의 초청 강사로 다시 서게 되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후배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그녀는 몇 년 전 두려움에 떨며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와는 전혀 다른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검은 피부색의 예술가 강세라.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의 모든 다름이 차별이 아닌 다채로움으로 존중받는 그날까지 붓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희망을 그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그녀의 빛나는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다. 세라의 삶은 그날의 공개 청문회를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물론 백도준의 몰락이 모든 문제의 끝은 아니었다. 그가 남긴 상처는 깊었고 사회에 만연한 편견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하지만 세라는 더 이상 과거에 무력했던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용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졸업 후 세라는 작은 작업실을 얻어 본격적인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그녀의 그림은 초기 익명으로 활동했던 블랙스완의 외침 시절보다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단순히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인간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과 소수자들이 겪는 섬세한 심리 변화,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독창적인 화풍으로 담아냈다. 그녀의 작품들은 국내외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점차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몇몇 갤러리에서 초대전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첫 개인전은 성공적이었다. 전시회 제목은 경계에서 피어난 색채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특히 젊은 세대와 소수자 커뮤니티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전시회 한편에는 그녀가 대학 시절 겪었던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 그리고 당시 그렸던 풍자 캐리커처들도 함께 전시되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겠다는 그녀의 의지 표현이자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이로우는 대학 졸업 후 국제 NGO 단체에 들어가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세라의 든든한 동지가 되어주었다. 그는 종종 세라의 전시회에 찾아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고 두 사람은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며 영감을 주고받았다. 최강민 선생님은 정년 퇴임 후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이어가며 세라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려 노력했다. 한편 백도준은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그의 집안은 여전히 부유했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표절남, 학폭 가해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녔다. 그가 다시 사회적으로 재기하려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들이 발목을 잡았고 그는 예전과 같은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몇 년 뒤 그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그에게는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형벌이었을지도 모른다. 세라는 가끔 백도준을 생각했다. 그에 대한 분노나 증오는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졌다. 대신 연민과 안타까움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 역시 어쩌면 잘못된 사회 시스템과 그릇된 가치관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지만 세라는 그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작품 세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다. 세라의 활동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인종차별 및 소수자 혐오 반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특히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는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세라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작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전시되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경계를 넘어선 예술가, 차별에 맞선 용기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의 성공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늘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가족, 이로운, 최강민 선생님,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 한쪽에 아주 작은 화분을 하나 키우고 있었다. 몇 년 전 청문회가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최강민 선생님이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볼품없는 플라스틱 화분에 심긴 이름 모를 작은 풀이었지만 세라는 매일 정성껏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었다. 신기하게도 그 풀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더니 어느덧 작고 예쁜 보라색 꽃을 피워냈다. 세라는 그 꽃을 볼 때마다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약하고 소외된 존재들 안에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세라의 다음 전시회 주제는 숨겨진 정원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편견과 억압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에 담았다. 그들의 초상화는 슬프지만 아름다웠고 고요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시회 서문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각자 가꾸고 있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비바람에 상처 있고 때로는 모진 추위에 얼어붙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분명 희망의 씨앗이 숨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발견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물을 주며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이 당신의 정원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소녀가 세라에게 다가와 수줍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소녀는 세라와 비슷한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고 눈에는 불안감과 함께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쪽지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가님, 저도 작가님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래요. 고맙습니다. 세라는 소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세라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수많은 이로운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녀의 그림은 세상의 어두운 구석까지 파고드는 강력한 최강민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과거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블랙스완이 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내린 작업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였다. 세라는 캔버스 앞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구상했다. 그것은 아마도 수많은 작은 별들이 모여 거대한 은하수를 이루는 그림일 것이었다. 각자의 빛깔로 빛나는 별들이 서로를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희망 가득한 그림.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붓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색채가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그날을 향한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것은 때로는 고독하고 힘겨웠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연대와 창조의 기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투쟁이었다. 세월이 흘러 세라는 중견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화가를 넘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가 주도하여 설립한 다채로운 정원재단은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재단의 이름은 그녀의 개인전 숨겨진 정원에서 따온 것이었고 그 의미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재능을 꽃피우고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로우는 재단의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세라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변함없는 친구로 곁을 지켰다.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국제적인 인권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재단의 활동 영역을 넓혀나갔다. 최강민 선생님은 비록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재단의 명예 고문으로 위촉되어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재단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다. 과거 세라가 겪었던 학내 차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연극 공연이었다. 연극의 제목은 블랙스완 날다였고 대본은 세라의 자전적 에세이를 바탕으로 젊은 극작가 지망생들이 공동으로 창작했다. 배우들 역시 재단에서 지원하는 다문화 가정 출신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었다. 공연 당일 객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과거 세라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동창들과 교수들, 그리고 세라의 작품을 통해 용기를 얻었던 많은 팬들도 있었다. 세라는 객석 한가운데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다. 젊은 배우들이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 자신과 백도준, 그리고 이로운과 최강민 선생님의 모습을 재현해낸 것을 보며 그녀는 만감이 교차했다. 아팠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도 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벅찬 감동을 느꼈다.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역시 공개 청문회 장면이었다. 젊은 배우가 연기하는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외치고 부당함에 맞서는 장면에서 객석 곳곳에서는 흐느낌과 함께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백도준 역할을 맡은 배우가 그의 위선과 몰락을 실감나게 연기할 때는 통쾌한 웃음소리가 객석을 채우기도 했다. 공연이 끝나고 모든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인사할 때 사회자는 세라를 무대 위로 초대했다. 예상치 못한 초대에 잠시 망설였지만 세라는 이내 환한 미소와 함께 무대로 올라섰다. 그녀는 젊은 배우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격려했고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무대를 보면서 저는 과거의 저를 만났습니다. 두렵고 외로웠던 소녀였죠. 하지만 그 소녀 곁에는 진실을 믿어준 친구가 있었고 용기를 북돋아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극은 단지 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블랙스완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자신의 아름다운 날갯짓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을 내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라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순간 강당안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나누는 거대한 공감과 연대의 장이 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세라는 오랜만에 이로운 그리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최강민 선생님과 함께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물들고 있었다. 오늘 공연 정말 감동적이었네. 특히 자네 역할을 맡은 젊은 친구 눈빛이 꼭 자네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았어. 최강민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이로운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세라, 네가 처음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 그 그림들 올렸을 때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이야. 세라는 찻잔을 매만지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과 이로운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어쩌면 백도준 그 사람조차도 제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반면교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성찰과 이해,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시선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과거의 상처를 넘어 더 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예술가이자 한 명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따뜻한 차향기처럼 공간을 채웠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공통된 열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세라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작품 구상에 몰두했다. 연극 블랙스완, 날다를 보고 깊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 캔버스 위에는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조금씩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과 함께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세라의 삶은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었다. 세상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의 활동을 시기하거나 왜곡하는 시선들도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런 것들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예술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자 세상을 향한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종종 모교 캠퍼스를 찾았다. 과거 자신이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서 서성이던 그곳은 이제 많은 후배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교정 한쪽에 마련된 작은 갤러리에는 세라가 기증한 블랙스완의 외침 시리즈의 원본 몇 점이 상설 전시되어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 그림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어느 늦은 오후 세라는 자신의 그림 앞에 서 있는 한 웻된 여학생을 발견했다. 여학생은 세라와 마찬가지로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고 그림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어려 있었다. 세라는 조용히 다가가 여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림이 마음에 드니? 여학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세라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네, 작가님. 저는 작가님 그림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언젠가 작가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라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여학생의 손을 잡아주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너의 날갯짓은 이제 막 시작된 거란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고 힘껏 날아오르렴. 내가 항상 응원할게. 여학생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세라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갤러리를 나섰다.
세라는 멀어져가는 여학생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한 사람의 자람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그 희망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거지.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변화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었다. 세라는 그 씨앗들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물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씨앗들이 피워낸 아름다운 꽃들을 세상에 전하는 예술가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었다. 그녀의 붓끝에서 피어날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이미 한편의 감동적인 예술 작품이었으니까.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세라는 어느덧 백발이 희끗희끗한 노년의 예술가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날의 열정과 총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며 예술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알려왔다. 그녀가 설립한 다채로운 정원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하여 수많은 소수자 예술가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로운 역시 재단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그리고 세라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평생을 함께했다. 그는 세라보다 몇 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헌신과 따뜻한 마음은 재단의 정신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최강민 선생님은 훨씬 이전에 평안한 안식에 들었지만 그가 남긴 지혜와 격려는 세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어느 늦가을, 세라는 자신의 마지막 회고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경계 없는 풍경이었다. 그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평생에 걸친 예술 여정을 아우르는 대규모 전시회였다. 개막식 날, 미술관은 그녀를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정치인, 예술가, 사회운동가, 그리고 그녀의 작품을 통해 삶의 용기를 얻었던 평범한 시민들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녀의 마지막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모여들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무대에 오른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제 삶은 어쩌면 끊임없는 경계 넘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피부색의 경계, 편견의 경계, 그리고 제 자신의 한계라는 경계까지. 하지만 그 경계들을 넘어서려 할 때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저는 넘어지고 부딪히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제가 평생 붓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언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들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부디 제 그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겨 이 세상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풍경이 되어주는 그런 날을 앞당기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라의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미술관 전체를 뒤흔들었다. 많은 사람들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한 위대한 예술가의 삶에 대한 존경이자 그녀가 남긴 숭고한 정신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며칠 뒤 세라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평화로웠다. 창밖으로는 그녀가 평생 사랑했던 서울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작업실 한쪽에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매만졌던 미완성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다양한 색깔의 작은 점들이 서로 어우러져 거대한 우주를 이루는 듯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세라의 장례식은 그녀의 뜻에 따라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그녀를 추모하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작품들과 그녀의 삶 자체가 이미 시대를 초월하는 거대한 메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뿌린 희망의 씨앗들은 이제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 의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다채로운 정원재단은 그녀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젊은 예술가들은 세라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술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세라가 졸업했던 한국대학교 교정에는
그녀를 기리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다. 동상은 붓을 들고 먼 곳을 응시하는 젊은 날 세라의 모습이었고 그 아래에는 그녀가 평소 즐겨했던 말이 새겨져 있었다. 모든 색깔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중요한 것은 그 색깔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가이다. 그녀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희망의 빛을 비춰주면서. 강세라, 그녀는 진정으로 경계를 넘어선 예술가였고 시대를 밝힌 등불이었다. 그녀가 남긴 다채로운 색채의 유산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